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기자의 썰TV 안기자입니다. 예, 저녁이 지금 새벽이네요. 예, 아우 졸려 죽겠는데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오늘 정부가 대대적인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이제는 5%를 넘어설 거라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주거 안정 대책, 특히나 보유세 경감 대책과 취득세 중과 배제 대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시면 보유세 완화,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세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 이 부분은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겁니다. 다주택자는 아직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3분기에 추진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공시가 현실화율을 다시 보완해서 2023년부터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일단 재산세 2022년 대신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부세는 마찬가지로 작년 공시가격, 올해 종부세를 매기는데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재 이제 올해는 100%까지 올라옵니다. 이걸 인하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2년 전 종부세 부담을 가지도록 하겠다는 거고, 이 종부세 부과 고지 전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은 아마 확정하겠다. 시장에서는 약 75% 정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2년 전으로 환원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작년 연말이죠. 작년 연말에 종부세 공제액을 9억에서 11억으로 올렸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요 내용까지, 그러니까 최대한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아직 2주택자에 대해서는 뭐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추경호 기재부 장관도 이게 주택수가 2주택이라고 해서 종부세를 중과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주택수보다는 그 주택 가격 기준으로 아마 이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공시가격을 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내가 공시가 3억짜리 주택과 4억짜리 주택을 두 채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공제액이 11억이 아니고 6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6억을 넘는 1억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기가 나오겠죠. 종부세가 나오겠죠. 이렇게 되면 이게 고가주택 한 채 가지고 있을 때는 종부세가 안 나오는데 이런 저가주택을 두 채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가 나오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을 고치겠다는 겁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은 아마 그렇게 갈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배제, 이 실수요자들이 갈아타면서 일정 기간 동안은 2주택을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됩니다. 이때 만약에 종부세를 이렇게 되면 종부세를 물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말기에 이 부분들은 수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담을 많이 지지 않도록 조정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 오늘 기재부 쪽에 물어보니까 아직 검토 단계다. 확정된 바는 없다. 그래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다주택자가 아닌 그냥 1주택자로 취급을 해서 적용을 할지 이 부분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는 저도 생각합니다. 예. 그렇고요. 취득세.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 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5월 말 시행령 입법에 의해서 5월 10일 소급 적용하겠다. 그렇죠. 5월 10일부터 적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5월 10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를 배제해 주겠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한한 거고요. 이게 보면 취득세율 보면 조정지역 1주택, 비조정지역 2주택 같은 경우에는 1에서 3% 일반 과세입니다. 근데 조정지역 2주택이고 비조정지역 3주택, 세 번째 주택이 비조정 3주택이면 8%고 그렇죠? 조정지역 3주택인 상태에서 비조정 4주택을 죄송합니다. 조정지역 1주택은 1에서 3%입니다. 비조정 지역 2주택까지도 1에서 3%입니다. 그런데 조정지역에서 2주택인 경우에 8%고요. 비조정 지역인 경우에는 3주택인 경우에 8%입니다. 조정지역 3주택인 경우에 12%, 비조정지역 4주택 이상인 경우에 또 12%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비조정지역에 아파트가 있는데 그 다음에 조정지역의 아파트를 샀다. 그럼 취득세가 중과가 됩니까? 안 됩니까? 중과가 됩니다. 이건 뒤에가 조정이냐 비조정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인데 만약에 내가 서울에 집이 있어요. 서울에 집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이용을 해서 갈아타고 싶어요. 만약 2020년도에 제가 주택을 하나 구매를 해서 그 다음에 제가 2022년에 또다시 주택을 하나 샀어요. 그렇게 되면 제가 기존에는 어떻게 해야 됐었냐면 기존에는 2022년 1월 1일 날 제가 새 주택을 매입을 했다고 치면 제가 2023년 1월 1일 전까지는 기존 주택을 팔았어야 돼요. 왜냐? 그래야 취득세가 중과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020년 1월 1일 날 샀다고 그러면 2022년 1월 1일 이전까지만 팔면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그 전에 우리 양도세 중과 배제 인정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 게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 부분은 규제 지역입니다. 조정 지역에서 한해서 하는 거고 비조정 지역은 취득세나 양도세 모두 중과 배제 인정 기간이 3년입니다. 이건 그대로고 이 조정 지역, 서울과 같은 조정 지역에서는 1년에서 2년으로 취득세나 양도세의 중과 배제 인정 기간이 양도세 비과세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보시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는 거고 세대원 전입 요건도 삭제됐다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다주택자를 해소를 위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도 폐지됐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지금 1년간 폐지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그 갈아타기 수요를 실수요로 보장을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을 듣고 가장 속이 쓰린 사람은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집을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또는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집을 맞교환하는 사람들이 지금 땅을 치고 후회를 하겠죠. 조금만 기다릴 걸.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는데 내가 괜히 세금 아끼려고 주택 맞교환하면서 취득세 내고 온갖 세금을 냈구나. 이런 후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 잘못된 생각일 것 같고요. 이렇게 바뀔 거라고는 누가 알겠습니까? 예.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우리는 대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시장이 변화할 때 우리가 대응력만 키우면 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에는 좀 숨통을 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 같은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자예요. 그런데 기존 집을 팔려고 했더니 안 팔려요. 아,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럼 전세를 돌려야 되나? 전세를 돌리자니 취득하고, 이게 전세를 돌려버리면 취득하고 2년은 전세를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취득세 중과, 서울 지역이니까 취득세 중과가 1년밖에 안 돼요. 중과 배제 인정기간 1년밖에 안 돼요. 근데 2년 돌려버리면 나중에 기존 주택 취득세를 중과를 때려 맞겠죠. 뭐 중과, 처음에는 취득세를 나는 일시적 2주택이다 라고 기본 취득세를 내지만 1년 지나서 만약에 2년째 접어들면 이 취득세가 중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제 지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한 번은 돌릴 수 있겠죠. 한 번은 전세를 돌릴 수 있는 어떤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집이 안 팔립니다. 이 부분은 잘 보셔야 돼요. 금리가 너무 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집을 사려는 수요들이 많이 쪼그라든 게 사실입니다. 강남에 재건축 호재가 있는 아파트, 일기 신도시에 재건축 호재, 리모델링 호재가 있는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거래가 쉽지가 지금 않은 상황입니다. 예. 부동산 거품, 모든 자산 시장에서 지금 거품이 빠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고, 이때는 투자 수요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투자 수요가 거의 빠져나간다고 생각하고 실수요만 남아요. 근데 실수요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이게 오를 거라는 기대보다는 내릴 거라는 어떤 공포감이 작용하기 때문에 쉽게 사지를 못합니다. 이 부분들, 그리고 아직 금리 인상이 아직 남아있죠. 연말까지 한국은행이 금리를 계속 올린다고 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금리를 올렸을 때 우리 이자 부담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쉽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망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나서 연말 즈음에 아, 금매를 중심으로, 만약에 내가 집을 마련하고 싶다, 내지는 일시적 2주택으로 갈아타고 싶다면 금매를 중심으로 한번 매수를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연말에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 거 같냐? 저는 모릅니다. 지금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올 수 있다. 물론 그런 가능성도 높습니다.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거품이 꺼진 게 아니다. 바닥은 아직 아니다. 지하실로 우리는 또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지금은 바닥이다라는 또 의견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들을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해야 될 뿐이지, 시장을 예측해 가지고 지금은 반등을 칠 거야, 그래서 지금 사야 돼. 주식도 마찬가지죠. 그런 어떤 예측은 제가 보기에는 할 수도 없고, 어, 뭐 정말 전문가들이라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전문가들도 틀리지 않습니까? 나중 갖고 다 주워 담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 잘 인지하시고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계속해서 주택시장을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오늘은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오늘 제 대학교과 동기를 만났는데 유튜브 구독자 70명 깔깔대고 웃더라고요. 야, 70만 명도 아니고 70명이 뭐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너 3년 뒤에 보자. 여러분, 구독과 알람 설정, 그리고 좋아요, 뭐 또 댓글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